자, 1번부터 먼저 보면 사막을 서식하는 식물 X에 대한 자료래요. 그래서 기억, X는 세포로 구성된다. 그럼 X가 지금 광합성을 하고요. 그리고 초식동물의 눈에 잘 띄지 않는 식물이거든요. 기억의 효소가 이용된다. 그럼 광합성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옛날에 물질대사라고 배웠는데요. 기본적으로 우리 생명체가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하는 모든 화학작용에서는 효소라고 하는 생체 중매가 관여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니은 맞고요. 자, 디귿. 니은은 적응과 진화의 예시다. 니은 보시면요. 주변 돌 모양이랑 모양이 비슷해서 초식동물의 눈에 잘 띄지 않는데요. 그럼 얘는 얘가 이렇게 살아남으려고 적응을 해서 진화한 결과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답이 5번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2번 보면 사람에서도 일어나는 물질 대사에 대한 자료이고요. ADP, ATP 단백질을 순서 없이 나타낸 거예요. 그럼 첫 번째, 가를 보니까 기억은 세포호흡을 통해서 물, 이산화탄소, 암모니아로 분해된대요. 얘는 우리가 분해를 해서 ATP를 얻게끔 해주는 에너지원의 일종인 단백질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나는 세포호흡을 통해서 니은이 디귿으로 전환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세포호흡 자체가 포도당을 분해해서 최종적으로 ATP를 만드는 과정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ATP를 만드는 과정은 ADP에다가 인산기를 하나 더 붙여서 ATP가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럼 기억은 ATP다. 틀리고요. 가에서 이화작용이 일어난다. 자, 분해는 이화작용이었죠. 그래서 니은 맞고요. 자, 디귿에 저장된 ATP에 저장된 에너지는 생명활동에 사용된다. 맞는 설명이었죠. 그래서 답이 4번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배웠었던 게 ATP라고 하는 것은 아데노신에 인산기가 이렇게 3개 붙어있는 구조였어요. 그럼 여기서 내가 인산기 하나를 떼어준다면 걔가 곧 ATP가 된다라고 했었고요. 이때 여기 지금 이렇게 인산기들 사이에는 에너지가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인산기 하나를 끊어주면 여기 저장되어 있었던 에너지가 방출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 내용 한번 복습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사람의 질환 A에 대한 자료이고요. 고지혈증과 당뇨병 중 하나래요. 자, 그럼 우리가 A는 혈액 2개,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이 많은 질환이다 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그럼 혈액 속에 혈이죠. 그래서 얘는 고지혈증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기억은 맞고요. 그 다음에 고지혈증의 발병 비율은 지금 보면요. 비만일 때 가장 발병 비율이 높은 거 보이죠. 비만에서가 정상 체중보다 높다. 맞는 말이어서 니은 맞고요. 대사성 질환에는 고지혈증이 있다. 맞는 설명이다. 라고 생각을 하셔서 답이 5번이다. 라고 체크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4번 한번 보면요. 체세포를 배양한 후 세포당 DNA 양에 따른 세포수를 나타낸 거래요. 우리가 배웠던 게 첫 번째, 복제가 일어나는 중인 시기는 S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앞에 있는 시기는 G1기, 그 이후는 G2기와 M기라고 생각을 하시고 문제 보시면 되겠죠. 자, 기억 보니까 구간1에는 간기의 세포가 있다. 우리가 배웠던 게 간기는 구분이 어떻게 됐냐면 간기와 분열기로 구분됐어요. 그래서 간기라고 하는 거는 G1, S, G2의 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구간 1이 뜻하는 거는 G1이기 때문에 간기 맞죠? 그래서 기억이 맞는 설명이고요. 자, 니은 구간 2에는 염색 분체가 분리된 세포가 있다. 그럼 첫 번째, 체세포 분열 때는 염색 분체 분리되는 거 맞죠? 근데 구간 2는 G2 플러스 M기잖아요? 그러면 M기에서는 분열이 일어나고 이때는 염색 분체가 분리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니은이 맞는 설명이겠죠. 그래서 주의할 점은 뭐냐면 만약에 구간 2에서 염색 분체가 아닌 상동염색체가 분리되는 세포가 있다라고 쓰잖아요. 그럼 그때는 틀린 선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유는 상동염색체는 감수 1분열에서 분리가 일어나니까요. 자, 그리고 디귿. 핵막이 소실된 세포는 구간 2에서가 구간 1에서보다 많다. 그럼 핵막은 언제 소실되냐면 얘가 분열기 전기에서 일어나요. 그러면 분열기는 2에만 있죠. 구간 2에서가 구간 1에서보다 많다. 맞는 설명이어서 답이 5번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다음에 5번 보면요. 그림은 어떤 생태계의 식물 군집에서 물질 생산과 소비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고요. 기억, 니은은 각각 순생산량과 피식량 중 하나이다라고 주어져 있어요. 그럼 첫 번째, 우리는 총생산량에서 호흡량 제외한 게 순생산량, 기억은 피식량이죠. 자, 그럼 기억. 식물 군집의 광합성량이 증가하면 총생산량이 증가한다. 우리가 어쨌든 광합성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총생산량을 뜻하기 때문에 기억이 맞는 선지겠죠. 자, 니은 1차 소비자의 생산량은 기억과 같다. 그럼 1차 소비자의 생산량은 곧 여기서 먹히는 양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먹히긴 할 거예요. 근데 기억과 완전히 똑같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그때는 틀리겠죠. 왜냐면 1차 소비자의 생산량, 아니면 호흡량,
이런 것과 같이 총 가지고 있는 에너지량이 곧 기억이랑 같을 거거든요. 그래서 얘는 만약에 1차 소비자의 생산량은 기억에 포함된다라고 한다면 맞는 선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디귿. 분해자의 호흡량은 니은에 포함된다. 그럼 분해자의 호흡량은 여기 포함될 거잖아요? 그러면 니은에 포함된다라고 하면은 맞는 선지겠죠. 그래서 답이 4번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6번 보면 우리가 옛날에 배웠었던 근육 원섬유 마디에 대한 특징이 존재하고요. 우리가 여기서는 배웠던 게 지금 여기서 보시면요. T1, T2일 때 H대, 기억, 니은 각각의 길이를 나타낸 것이고요. 지금 보면요. T1에서 T2로 넘어갈 때 원래 기억과 니은이 있었는데 AA로 똑같은 값이 됐대요. 자,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건요. 기억이랑 니은이 같아지기 위해서는 아마도 기억은 줄어들고 니은은 증가할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썼던 거는 기억이 감소하고 니은이 하나만큼 증가를 한다면 지금 H대 같은 경우는 2배만큼 증가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럼 얘는 결론이 지금 기억이 X만큼 감소하고 얘가 X만큼 감소하고 니은이 X만큼 증가를 한다면 이게 같은 거예요. 그럼 여기 값은 얼마가 될 거냐면 2X는 지금 0.4에서 X는 0.2가 되겠죠. 즉 0.4, 0.4가 되고요. 그럼 기억이 0.2만큼 감소하고 니은이 0.2만큼 증가할 때 H대는 그 2배만큼인 0.4만큼 증가해서 0.8이 됐기 때문에 지금 T1일 때는 0.4만큼을 가진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기억 A는 0.4다. 맞는 설명이고요. 그 다음에 T1일 때 X의 길이는 2.2다. 자, 그럼 X의 길이는 곧 H대 더하기 2 기억, 2 니은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럼 지금 T1일 때는 H대 길이가 0.4. 기억은 0.6이니까 2배는 1.2, 니은은 2배가 0.4. 계산해 주시면 2.0이 나와서 니은이 틀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디귿. H대 길이는 T1일 때가 T2일 때보다 길다. 틀렸죠. 그래서 답이 1번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문제 보면 그림은 사람의 중추신경계와 위가 자율신경으로 연결된 경로를 나타낸 것이고요. A랑 B는 각각 간뇌랑 대뇌 중 하나래요. 그럼 A는 무조건 대뇌, B가 간뇌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근데 우리가 지금 여기 연결되어 있는 자율신경을 보면 앞쪽이 더 길잖아요. 그럼 얘는 이름이 더 긴 구교감신경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럼 이게 지금 위랑 연결되어 있다는 거는 얘는 아마도 연수랑 연결되어 있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배웠었던 게 이제 교감신경 같은 경우는 연결이 오로지 척수에서만 뻗어져나와요. 근데 부교감 같은 경우는 이게 척수에서도 뻗어나올 수 있고 연수에서도 뻗어나올 수 있고 중간내에서도 뻗어나올 수 있다라는 걸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대뇌겉질은 회색질이다. 맞는 설명이고요. B는 뇌줄기에 속한다. 그럼 뇌줄기는 우리가 얘기했던 게 다치면 죽는다. 중뇌연으로 외우라 했었거든요. 그러면 B는 지금 간뇌기 때문에 여기 속하지 않죠. 그래서 니은 틀리고요. 자, 기억의 활동 전이 발생 빈도가 증가하면 위액 분비가 억제된다. 그럼 우리가 부교감신경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안정된 상황이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안정된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제 만약에 우리가 호랑이한테 쫓기는 이런 상황에서 막 소화 활동이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위액 분비는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 억제되고요. 부교감신경이 이제 활성화되면 상대적으로 위액 분비가 활성화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억제된다가 틀려서 답이 1번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8번. 사람의 질병에 대해 옳은 것을 고르래요. 자, 기억. 결핵은 감염성 질병이다. 맞죠? 그래서 결핵은 세균을 매개로 발생하는 질병이고요. 말라리아의 병원체는 원생생물이다. 얘도 맞는 설명이죠. 그래서 이 원생생물이라고 하는 건 주의할 점이 마치 원액처럼 느껴지지만 얘는 진핵세포이다. 진핵세포로 구성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마지막으로 디귿. 독감의 병원체는 바이러스죠. 바이러스는 세포일까요? 세포라고 완벽하게 말할 수 없죠. 그래서 세포 분열이 아니기 때문에 답이 3번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9번 보면요. 이제 호르몬 문제네요. 9번 보면 그림과는 정상인이 탄수화물을 섭취한 후에 시간에 따른 혈중 호르몬 농도를 나타낸 거래요. 그럼 탄수화물을 섭취하니까 증가하거든요. 그럼 탄수화물을 섭취하면 이제 혈당량이 높아질 거고 이 혈당량의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서 분비되는 인슐린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나에서는 인슐린 농도에 따라서 단위 시간당 혈액에서 조직세포로의 포도당 유입량을 나타낸 거래요.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요. 우리가 혈당량은 말 그대로 혈액 속의 포도당 양이잖아요. 근데 인슐린은 혈당량을 낮춰준 애죠. 그래서 지금 인슐린의 분비 정도가 높아진다면, 증가한다면 조직세포로 포도당 유입이 증가하니까
아마도 혈당량은 감소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럼 기억 볼게요. 인슐린은 이자의 베타세포에서 분비된다. 맞는 설명이고요. 단위시간당 혈액에서 조직세포로의 포도당 유입량은 T2일 때가 T1일 때보다 많다. 그러면 혈액 속에서의 조직세포로의 포도당 유입량 어디 있냐면 여기 지금 존재하죠. 즉 인슐린이 증가할수록 조직세포로의 포도당 유입량도 증가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X 농도가 더 높을 때가 T1과 T2를 비교하면 T2일 때가 더 높기 때문에 니은이 맞는 선지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디귿. 간에서 글리코젠의 분해는 C2에서가 C1에서보다 활발하다. 그럼 글리코젠의 분해는 글리코젠이 분해되면 포도당이 되거든요. 그럼 결과적으로 혈당량이 높아져요. 자, 그럼 C2, C1을 비교해보면 혈당량이 상대적으로 더 높을 때, 높아지기 위한 시점은 언제일 거냐면 지금 C2일 때는 상대적으로 혈당량이 감소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C2에서가 C1에서보다 활발하다. 틀린 선지여서 답이 3번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다음에 10번 볼게요. 10번 보면 이제 처음에 가설 설정에서 탐구하는 실험인데요. 지금 보면요. 우리가 어쨌든 가설을 지금 세우고 실험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연역적인 탐구 방법이 이용된 거죠. 자, 그래서 지금 보면요. 미러미 스티로폼을 먹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각각에 대해서 미러미 100마리 있을 때, 0마리 있을 때 비교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대조 실험이 시행이 된 거죠. 자, 그리고 기억이라고 하는 거는 스티로폼의 질량입니다. 얘들 같은 경우는 조작 변인이 아니고 조작 변인에 의해서 결과물로 우리가 채택하는 종속 변인이어서 답이 3번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11번 보면요. 오랜만에 요거 자극의 전도에 대한 문제인데요. 한번 풀어볼게요. 자, 일단 우리가 이런 문제에서 먼저 봐야 되는 게 여기서의 시간을 봐야 돼요. 지금 마이너스 50은 1ms만큼에서 찍히고요. 마이너스 80은 3ms에서 찍히네요. 그리고 총 시간이 4ms일 때 A에서의 1, 뭐 B에서의 2, 둘 다 지금 1, 2를 나타낸 것이고요. 이때 지금 자극을 어디 줬냐면 지금 각각에 대해서 D1에다가 자극을 줬대요. 둘 다. 그리고 1과 2는 각각 D2 또는 D3다 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지금 우리가 여기서 방향을 잘 봐야 되는데요. 지금 B에서의 특징은 뭐냐면 자극이 이쪽으로 넘어갈 때 여기서 이렇게 전달이 못 일어나죠.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D3는 여기서 자극을 절대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무조건 마이너스 70인 거예요. 그럼 자동으로 B에서의 이 마이너스 80은 어쨌든 자극을 받아들였다는 뜻이기 때문에 여기가 D2가 되겠죠. 그럼 1은 D3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요. 지금 전체 시간이 4ms이거든요. B 같은 경우는 지금 그래프에서 3ms에 찍혔죠. 그러면 가는데 1ms 썼겠네요. 그럼 가는데 1ms에 썼는데 몇 cm를 갔냐? D2까지니까 2cm 간 거죠. 즉 우리는 B는 일단 2cm per ms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A 같은 경우는 보면요. A는 지금 자동으로 D3가 마이너스 50에 찍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요. 지금 얘들 같은 경우는 여기서 전달 속도는 일단 A, B가 다 같고요. 그러면 얘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점프하는 시간이 있고요. 2cm 가기 위해서 1ms만큼 쓰는 시간이 있겠죠. 근데 우리가 A를 봤더니 마이너스 50이래요. 그러면 A 같은 경우는 그래프에서 1ms 쓴 거예요. 그리고 D2에서 D3까지 가는데 1ms 쓴 거고요. 그럼 남은 시간은 어디서 썼냐? D1에서 D2 넘어간 데 쓴 거죠. 그럼 D1에서 D2 넘어간 데 쓴 시간이 바로 2ms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D1에서 D2 넘어갈 때는 전도가 아니고 전달이잖아요. 전달이기 때문에 시간이 더 많이 걸린 거예요. 2cm임에도 불구하고 얘들을 또 전달되는 시간 때문에 더 많이 걸려서 여기까지 가는데 2ms이다 라고 구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A에서의 D2도 구할 수 있죠. 얘는 전체 3ms일 때 가는데 2ms 쓰니까 D2에 도달해요. 그럼 남은 시간 2ms는 그래프에서 쓰기 때문에 기억이 플러스 30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보기 볼게요. 기억. 1은 3이다. 1은 D3이다. 얘는 맞는 설명이고요. 그 다음에 니은 A는 흥분 전도 속도는 2cm/ms이다. 맞는 설명이죠. 자, 그리고 기억은 플러스 30이다. 맞아서 답이 5번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12번 보면요. 사람의 유전 형질은 Y염색체 위에 있는, Y염색체는 조금 특이하죠. 그 다음에 AA에 의해 결정되고 나는 X염색체 위에 있는 BB에 의해 결정된대요. 자, 그래서 그림을
어떤 남자랑 여자의 쥐원기 세포로부터 생식세포가 형성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고요. 지금 표는 세포 기억에서 디귿의 대문자이랑 소문자비 DNA 상대량을 나타낸 것이래요. 자, 그럼 첫 번째, Y염색체는 오로지 남자만 가지고요. 이 Y염색체 위에 있는 유전자가 바로 대문자 A거든요. 대문자 A를 가진다는 얘기는 이게 무조건 Y염색체를 갖고 있다는 의미겠죠. 그래서 디귿을 보면요. Y염색체 위에 있는 대문자 A를 가진대요. 근데 지금 소문자 B는 안 가지잖아요?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얘는 무조건 N자리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 같은 경우는 이게 디귿이 되고요. 여기서는 Y염색체로서 지금 대문자 A 한 개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기억을 보면요. 이게 소문자비를 무려 4개 나가죠. 그럼 우리가 이 4라고 하는 숫자는 언제만 가능했냐면 소소 곱하기 2일 때만 가능했죠. 소소 b를 2개 가진다는 거는 xx이고요. 곱하기 2라는 의미잖아요. xx 선별은 여자인 거죠. 그래서 3이 기억이 되고요. 자,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자동으로 니은은 1이 되고요. 그럼 1 같은 경우는 대문자 A 하나랑 소문자 B 하나 갖고 있네요. 곱하기 2니까 A가 2가 됩니다. 자, 그럼 기억 A는 2다. 맞는 설명이고요. 기억에는 이가염색체가 있다. 자, 3 같은 경우는 2n 곱하기 2잖아요. 우리가 얘는 곧 감수 1중기고요. 감수 1중기에서는 이가염색체가 존재하죠. 니은 맞고요. 자, 디귿 2에서 상염색체 수랑 X염색체 수를 더한 값은 24다. 23이다. 그럼 상염색체 수는 N짜리니까 22개 있을 거잖아요. X염색체 수는 없죠. 이유는 얘가 지금 Y염색체만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더하기 0 하시면 22이기 때문에 답이 3번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다음에 13번 한번 볼게요. 13번은 생각보다 이제 문제를 단순하게 보면 조금 쉬워지는 문제인데요. 먼저 보니까 가는 다인자 유전이죠. 요거 읽어보면 알 수 있고요. 나 같은 경우는 지금 가랑 서로 다른 상염색체 있는데 대문자이랑 소문자의 유전자형이 다르면 표현형이 다르기 때문에 우열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P는 지금 유전자형이 이런 사람이고요. 근데 지금 P랑 Q는 가의 표현형이 서로 같대요. 그러면 대문자 4개만큼을 갖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PQ 사이에서 어떤 자식이 태어날 때 이 자손이 유전자형이 이런 사람, 대문자 4개와 대대인 사람과 가와 나의 표현형이 모두 같을 확률은 8분의 1이다라고 주어져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해보면요. 사실 우리가 다인자 유전에서는 NCR이라고 해서 전체 이형접합의 개수 중에서 내가 선택해야 되는 것 이런 식으로 했잖아요. 근데 8분의 1이라고 하면은 얘네들이 뭐 3 이런 숫자가 사실은 안 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럼 우리가 일단은 먼저 2부터 한번 해보면요. 우리가 어쨌든 지금 대소랑 모르는 사람 사이에서 대대가 태어나야 돼요. 여기서 일단 대문자 하나 선택되는 확률이 2분의 1 확보되겠죠. 자, 그리고 만약에 Q도 대소잖아요? 그럼 여기서 2분의 1이 또 한 번 확보가 됩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대문자 4개가 태어날 확률이 겨우 2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숫자는 아마 어떻게 나올 거냐면 우리가 Q에서 최대한 선택지를 줄여주면 되죠. 그럼 선택지를 줄인다는 말은 이형접합의 수일까요? 동형접합의 수일까요? 선택지가 줄어드는 방향은 동형접합의 수를 늘리고 이형접합의 수를 감소시키는 거죠. 그럼 우리가 Q에서 동형접합의 개수를 최대로 한번 해보면요. 대대, 대대, 소소 이렇게 되죠. 이렇게 했을 때 특징이 뭐냐면요. 얘는 무조건 대문자 2개만 주는 거 보이시나요? 대대소 주니까요. 그럼 우리는 최종적으로 여기서도 대문자 D를 주기 때문에 대소대소라는 2개의 이형접합에서 대문자를 1개 주는 거 구하면 되겠죠. 얘들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4개를 선택할 거고요. 2 곱하기 2 분의 2가 될 거기 때문에 2분의 1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즉 결론은 Q라고 하는 사람은 동형접합만 가지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대소자리를 갖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우리가 최종 정답으로 구해야 되는 거는 자손이 유전자형이 대문자 3개인 사람과 대소인 사람과 표현형이 같을 확률을 구하는 거거든요. 그럼 2부터 해볼게요. 자, 대소, 대소 사이에서 대소가 나오고 싶어요. 얘는 여러분들이 사실 외우셔야 되는 게 2분의 1이지만 못 외우신 분들은 다 써보시면 돼요. 자, 지금 색깔을 이렇게 달리해서 이런 식으로 써볼게요. 그러면 핑크색에서 대소를 줄 수 있잖아요. 여기서 대소의 개수는 하나, 둘, 4개 중에 2개이기 때문에 2분의 1이다 라고 나오는 거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는 여기서 대소, 대소, 대대, 소소 사이에서 대문자 3개가 나올 확률을 구해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는 지금 얘들은 무조건 대대소 주잖아요. 얘는 대문자 D 주죠.
이미 대문자 3개가 확보됐죠. 그럼 우리는 여기서 무조건 소문자들만 줘야 돼요. 그 확률은 4분의 1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곱해주시면 답이 2번이다 라고 나올 거예요. 자, 그리고 다음에 14번 한번 보면요. 이제 방어작용과 관련된 문제인데 그림 가는 항원 X랑 Y에 노출된 적이 없는 생쥐에다가 A를 주사했을 때 일어나는 면역 반응의 일부를 나는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A에다가 X, Y를 함께 주사했을 때 A에서 X랑 Y에 대한 혈중 항체 농도를 각각 나타낸 것이다 라고 주어져 있어요. 자, 그래서 봤더니요. 지금 X랑 Y를 주사하니까 X는 항체 농도가 급격히 올라가잖아요. 얘는 곧 2차 면역 반응인 거죠. 근데 Y는 1차 면역 반응이 일어났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우리는 X를 넣기 이전에 아마도 X에 대한 뭔가 이제 2차 면역 작용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을 넣어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잖아요. 자, 그래서 일단 우리는 여기서는 미리 X를 주사해줬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럼 보기 볼게요. 자, 일단은 기억. 니은에 의한 방어작용은 체액성 면역에 해당한다. 자, 그럼 우리가 한번 보면요. 비림프가 분할을 할 때 처음에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은 기억세포. 그리고 형질세포는 항체를 분비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우리는 항체에 의한 방어작용은 곧 체액성 면역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기억 맞고요. A는 X이다. 얘도 맞고요. 구간 1에서 기억이 디귿으로 분화된다. 자, 그럼 형질이 기억으로 분화된다. 아예 방향이 틀렸죠. 기억이 형질로 분화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답이 4번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15번 보면요. 어떤 사람에서 세포 A의 핵형 분석 결과 10번 염색체랑 성염색체를 나타냈대요. 자, 그래서 지금 쭉 보면요. 기억, 이 사람은 여자이다. 성염색체를 보니까 얘들이 서로 다른 성염색체를 가져요. 그럼 남자죠. 기억 틀리고요. A는 22쌍의 상염색체를 가진다. 자, 지금 세포 A의 핵형을 분석한 결과 얘들이 쌍을 이루고 있으니까 2N이잖아요. 그럼 2N일 때는 22쌍의 상염색체를 가지겠죠. 자, 마지막으로 디귿. 기억, 니은은 유전 정보가 서로 다르다. 얘들은 무슨 관계냐? 염색 분체 관계죠. 염색 분체는 어떻게 얻어지냐? 복제에 의해서 얻어집니다. 그럼 유전 정보가 무조건 같기 때문에 답이 2번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16번 볼게요. 16번 보니까 그림은 정상인에서 티록신 분비량이 일시적으로 증가했다가 회복되는 과정에서 혈중 티록신 농도와 TSH 농도를 시간에 따라서 나타낸 것이다 라고 주어져 있어요. 자, 그러면 기억. T1일 때 이 사람에게 TSH를 투여하면 투여 전보다 티록신의 분비가 억제된다라고 주어져 있어요. 자, 그럼 T1일 때의 상황은 뭐냐면요. 일단 우리가 먼저 그림부터 보면 TRH에 따라서 TSH가 증가하고 티록신이 증가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T1일 때의 상황은 티록신 분비량이 일시적으로 증가했던 거예요. 티록신 분비량이 일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러면 음성 피드백에 의해서 TRH랑 TSH가 이제 영향을 받아서 낮아졌을 거잖아요. 근데 여기 상황에서 TSH를 분비해요. 그러면 TSH의 분비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티록신의 분비량도 같이 다시 올라간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기억 틀리고요. 자, 니은. 티록신의 분비는 음성 피드백에 의해 조절된다. 맞는 설명이고요. 마지막으로 디귿. 갑상샘은 TSH의 표적 기관이다. 그럼 갑상샘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TSH가 이제 표적으로 해서 갑상샘에서 티록신이 분비된 거죠. 그래서 디귿이 맞아서 답이 4번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17번 한번 보겠습니다. 17번 보면 가계도 문제가 나와 있는데요. 먼저 문제를 보니까 E는 D에 대해서 또 E는 F에 대해서 각각 완전 우성이다 라고 주어져 있어요. 근데 두 번째 동그라미를 보면요. 가의 표현형이 세 가지래요. 그럼 얘는 D인 거, E인 거, F인 것이 있고요. 이게 각각이 그느드 중 하나이다 라고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밑에 보면 지금 어떤 자손들이 가지고 있는 D의 DNA 상대량을 나타낸 거고요. 3번은 DD를 가진대요. 그럼 자동으로 기억은 D인 표현형이겠죠. 6번은 지금 D를 하나 가진대요. 그리고 7번은 안 갖고 있어요. 자, 그럼 첫 번째. 일단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요. 어쨌든 기억은 D잖아요. 근데 여기서 조금 인상 깊은 게 뭐냐면 4번, 5번 둘 다 니은을 띄고 있는데 여기서 7번이 나오니까 디귿을 가진대요. 즉 얘들 같은 경우는 엄마 아빠 같은데 자손 달라인 거죠. 그럼 우린 배웠던 게 엄마 아빠 같은데 자손 달라에서는 7번이라고 하는 자손이 열성이고요. 5번 같은 경우는 우성이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7번은 지금 D를 안 가지고 있고요.
6번 같은 경우는 지금 D를 하나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요. 어쨌든 D 같은 경우는 지금 디귿을 가지고 있을 때 이게 지금 가장 열성인 애가 될 거고요. 그러면 니은 디귿에서는 우리가 지금 남은 게 D를 제외하고 E랑 F만 남았잖아요. D는 지금 기억이니까. 그러면 자동으로 니은 또는 디귿은 각각 이거나 F이거나일 건데 그러면 E가 둘 다 우성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얘가 니은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럼 F인 표현형은 얘가 디귿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아마도 7번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될 거냐면요. 얘가 지금 뭐 FF 형식으로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6번은 DF인 거잖아요. 그럼 DF인 사람이 지금 F를 띈다는 거는 D랑 F를 비교하면은 F가 D에 대해서 우성이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런 식으로 우열관계가 확정이 날 거고요. 그럼 4번, 5번 같은 경우는 EF 갖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지금 6번이 DF를 가지니까 적어도 이 E는 B한테서 왔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여기가 아마도 F 가질 거고요. 근데 디귿은 지금 2번인 사람이 디귿인 표현형, F인 표현형이니까 여기서는 F 하나 가지고 있을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 것도 쭉 한번 찾아보면요. 자, 1번 같은 경우는 제일 우성인 E에 대한 거예요. 그럼 얘가 ED, 여기는 FD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지금 우리는 지금 2번 자체가 D인 표현형이니까 얘들 같은 경우는 F 또는 D를 가질 수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거는 쭉 우리가 한번 찾아보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2번이랑 B 같은 경우는 정체를 찾을 수 없기 때문에 기억부터 보면요. 자, D는 F에 대해서 완전 우성이다. D는 F에 대해서 열성이죠. 기억 틀리고요. B의 표현형은 니은이다. 자, 그러면 B의 표현형 같은 경우는 애초에 이미 1을 가졌기 때문에 니은, 2인 거 맞는 설명이죠. 맞고요. 마지막으로 7의 동생이 태어날 때 이 아이가 A와 지금 A라고 하는 사람은 DF. 그럼 DF 같은 경우는 F인 표현형이죠. 자, 그러면 7번 같은 경우는요, 지금 EF, EF 사이에서 태어나는 사람이거든요. 그럼 F인 표현형을 가지려면 2를 안 가져야 되죠. F만 가져야 되니까 4분의 1. 그래서 답이 4번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18번 보면요. 면적이 1m 제곱인 방영구를 200개 이용한 식물군집에 대한 자료이다라고 주어져 있어요. 그럼 첫 번째, 상대 빈도들의 합은 무조건 100이어야 되잖아요. 지금 여기 50. 그럼 기억 더하기 35도 50이 돼야 되기 때문에 기억이 15입니다. 기억 맞고요. 자, 니은 A의 상대 밀도는 D의 상대 피도보다 크다. 그러면 A의 상대 밀도는 여기서 구하면 되죠. 자, 지금 90 더하기 110 해주면 200이거든요. 그럼 200을 100으로 만들려면 나누기 2씩 해주면 되죠. 15, 30, 20, 35예요. A의 상대 밀도는 15입니다. 자, 그리고 상대 피도라고 하는 거는 전체 차지하는 면적에 대한 비잖아요. 그럼 여기도 해볼게요. 지금 합을 구해보면은 1.2 더하기 1 하시면 얘가 대략적으로 2.2 정도가 나옵니다. 자, 그럼 우리가 2.2를 100으로 만들려면요. 조금 떨어지긴 하지만 만약에 여기서 50만큼 곱하잖아요? 그럼 전체 110 중에서 얘가 한 40 정도를 차지하게 됩니다. 자, 그럼 40 정도 차지하는 거면 사실은 상대 피도가 굉장히 큰 숫자잖아요? 그리고 여기서는 20만큼보다 조금 덜 차지하는 거니까 15보다는 조금 더 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니은 같은 경우는 얘들을 계산해보면 틀렸다라고 나와서 니은이 틀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디귿. 우점종은 C다. 그럼 우점종 같은 경우는 가장 분포하고 있는 비율이 큰 걸 고르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각각에 대해서 A, B, C, D 중에서 후보가 될 만한 게 뭐 있냐면 여기서 지금 보시면요. 사실은 C가 전반적으로 그 합들이 거의 크게끔 유지되고 있는 거 보이죠. 그래서 디귿이 맞다 하시면 계산을 우리가 엄청 복잡하게 안 하셔도 그냥 4번이다 라고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다음에 19번 볼게요. 19번 보면 동일한 배양 조건에서 종 A와 종 B를 혼합 배양했을 때, B를 단독 배양했을 때 시간에 따른 비개체수를 나타낸 거래요. 보니까 혼합 배양하니까 오히려 개체수가 감소하네요. 자, 그럼 일단 기억. 혼합 배양했을 때 구간 1에서 A와 B는 한 군집을 이룬다. 그럼 서로 지금 다른 종인데 혼합 배양에 의해서 영향을 받았다는 건 같은 공간에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거죠. 기억 맞고요. 자, 구간 2에서 B에 작용하는 환경 저항은 단독 배양했을 때가 혼합 배양했을 때보다 크다. 그럼 혼합 배양했을 때 개체수가 감소했잖아요. 그럼 환경 저항은 혼합 배양했을 때가 더 크겠죠.
니은 틀리고요. 자, 디귿 A와 B의 상호작용은 상리 공생이다. 그럼 얘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혼합배양하니까 B가 줄잖아요. 그럼 적어도 상리 공생은 아니고 뭐 기생이거나 경쟁이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답이 1번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20번 문제 한번 보면요. 어떤 가족의 ABO식 혈액형과 유전형질 가에 대한 자료이다 라고 주어져 있고요. ABO식 혈액형을 결정한 건 9번에 있고요. 가에 대한 설명을 읽어보면 두 쌍에 의해 결정되는데 다인다 유전의 특징이다라고 주어져 있죠. 근데 잘 보면 이 유전자 중 한 종류인 대문자 RR은 9번 염색체, 즉 ABO식과 같은 염색체 위에 있대요. 자, 그럼 일단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요. 아버지는 AB형, 어머니는 B형인데 여기서 어머니, 아버지 사이에서 염색체 비분리가 각각 일어나서 핵형이 정상인 아들이 태어났대요. 자, 그래서 지금 보면요. 사실 AB형과 B형 사이에서 O형이 태어난 건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가능한 이유는 아마도 엄마 쪽에서 O만 2개 줬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럼 엄마가 지금 BO 중에서 O만 2개 줬잖아요. 같은 기원의 비분리죠. 그러면 얘들 같은 경우는 감수 1분열이 아니고요. 감수 2분열 비분리다라고 일단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대문자 R과 대문자 T의 DNA 상대량을 더한 값이 있어요. 얘가 Y잖아요. 자, 그럼 아버지는 일단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3개인데 대문자들의 합이 3이래요. 그럼 여기가 다 대문자들로 채워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어머니 같은 경우는 4자리고요. 아들은 2자리예요. 근데 생각해보면 될 건 뭐냐면요. 여기 있는 O끼리는 같은 유전자잖아요. 그럼 만약에 저기 있는 O에서 소문자 R이 같이 들어간다면 절대로 합이 2다라는 걸 만족할 수 있겠죠. 아, 그럼 아마도 어떻게 될 거냐면 아들은 대대를 가질 거예요. 그래서 이 O랑 대문자리 연관된 염색체는 여기 존재할 거고요. 그럼 엄마는 소문자만 3개를 이제 가져야 되기 때문에 나머지가 다 소문자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엄마는 Y 염색체 안 가지니까 여기가 소소일 거고요. 자, 그럼 아들은 지금 대문자 개수가 2개이기 때문에 여기가 소문자 T. 그러면 보기 볼게요. 자, 니은 어머니에서 가의 유전자형은 대소소소이다. 맞는 설명이죠. 니은 맞고요. 자, 디귿 A의 동생이 태어날 때 이 아이가 아버지와 가의 표현형이 같을 확률. 그럼 아버지는 지금 RRTT만 떼고 보면 대문자 3개짜리죠. 그럼 한번 구해볼게요. 대대 대Y. 그리고 엄마는 대소소소. 자, 그러면 일단 여기 무조건 대문자 하나 주죠. 여기 대문자 빵개 줘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대문자 2개를 줄 확률을 구하면 되겠죠. 그럼 대문자 2개가 나오려면 무조건 이거 선택해야 되고 이거 선택해야 되니까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이어서 디귿이 틀려서 답이 2번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